순간의 감정과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짓누르고 너무나 생생한 감정을 말이죠. 그 감정을 알아챈 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칠 때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잖아요.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봐야 합니다. 하루를 끝마치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매일 제게 물어요. 오늘 어땠지? 괜찮았나? 언제 평정심에서 벗어났지? 하루 동안 무엇이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나요? 어떤 순간이었죠? 당신이 인생에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볼 겁니다. 저 사람이 한 그 말에 내가 또 이런 반응을 보였지? 그 이메일 때문에 또는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겁이 났었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경험을 어떻게 승화시킬까? 이런 질문에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최선이 어떤 모습일지 그 답안을 모색하거나 골똘히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이런 행동 계획을 세우겠어. 눈을 감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리허설 하게 되면 당신이 이미 해낸 것처럼 뇌에 신경회로에 하드웨어가 설치됩니다. 꾸준히 하드웨어를 설치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면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마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이 뇌에 신경회로를 설치했으니까요. 이 작업이 뉴스 시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당신의 과거나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경회로가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핸드폰을 끄고 방문을 닫으세요. 모든 것에서 물러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경험으로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이건 실망감이네. 이건 두려움이군. 이렇게 말이죠. 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의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엄청난 에너지와 인식 작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힘을 저 사람이나 저 상황에 빼앗기지 않겠어. 그 에너지로 나를 치유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낼 테니까. 이젠 변명하지 마세요. 어제는 힘들었어. 친구와 싸웠잖아. 이제는 내적으로 갈등하고 싶지 않아. 이때야말로 다시 말에 올라타야 하는 순간이에요. 스스로를 개선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니까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면 정보로 인해 의식하게 됩니다. 이전엔 인식 못했던 걸 말이죠. 그리고 의식이 더 확장되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보로 인해 에너지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고 빛이 밝혀지면서 이전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보게 되죠. 분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명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데 분석적 마음은 늘 우리에게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적 마음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일에 몰두해 있으니까요.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미지의 세계에 설치하는 게 됩니다. 이건 우리 습관이에요. 왜냐면 뇌는 예측하는 기계니까요. 그래서 많은 걸림돌과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은 지속적인 불신을 동반하는데 이건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지만 세상 일을 알기 위해 봤었습니다. 전 TV 광고를 보고 몹시 불쾌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정보로 프로그래밍 되게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특정한 약을 먹으면 어떤 기분이 된다거나 그 어떤 정보가 됐든 그게 사람을 한계에 짙도록 프로그래밍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가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집필할 때 2주 동안 전 제 자신에게 너무도 화가 났었습니다. 제게 너무 불만스러웠어요. 그들의 말을 저도 믿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믿어요. 사람들은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몸이 지닌 선천적 치유력을 믿지 않으니까요. 설탕약을 주고 식염수를 주사해 놓고 가짜 수술을 했을 때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약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율신경계를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복용했다고 생각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약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적극적이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이 붙으면 더욱 더 효과 있죠. 가격이 비쌀수록 더 효과가 있고요. 당신에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만 보이게 만들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우울증 연구에서 통증 완화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항우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모르핀을 만들어냈어요. 세포 바깥쪽의 수용체를 확인했더니 몸에서 모르핀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약이 필요할까요? 식염수 주사를 맞고 가짜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한 일이라곤 명확한 의도와 긍정, 가능성, 영감을 주는 것처럼 드높은 감정을 결합시켜 그들의 정서 상태를 바꿨을 뿐이에요. 우울증 연구는 8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알약을 받았는데 대부분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약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뇌 스캔에서도 상태가 개선된 게 보였죠. 그들은 연구자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진짜 약을 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들의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그들은 한 번 복용하고 더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6주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누르는 순간 정답과 정보를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훈련입니다. 매일 당신의 정서를 바꿔보세요. 8주간 설탕약 없이 해보세요. 분명한 의도와 드높은 감정을 결합해서 외적 물질의 도움 없이 정서 상태를 바꿔보는 겁니다. 조만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8주간 매일 기분 좋아지는 훈련을 하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일 당신의 뇌에 신경회로를 설치하세요. 미래에 느낄 기분에 매일 몸이 익숙해지도록 만드세요. 그럼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그걸 얻기 위해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이 운명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는 거죠. 명상을 한 뒤에 부에 집중했는데 왜 돈이 안 생기지? 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왜 안 생겨? 라고 묻는다면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간 겁니다.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이뤄진 상태에 오래 머무르세요. 마치 과학자가 된 듯이 미래의 당신의 꿈과 당신이 느낀 에너지를 부단히 연결시키세요. 그런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분석하려 들지 말고요. 그게 바로 현실을 오감으로 규정하게 되면 빠지는 함정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분리감을 경험하죠. 하지만 내면 작업을 하는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그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골프나 테니스, 춤, 뜨개질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 됐든 의식을 집중해 습득해 나가기 시작하면 능숙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재미있어지죠. 누구에게나 창조라는 행위가 벅찬 행복감을 경험하는 자유롭고 이완된 작업이 돼야 돼요. 불안해지려고 해. 마음이 답답해져 와. 이건 바로 몸이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니까요. 혹은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따라서 그 순간을 알아채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을 계속 알아채다 보면 승리가 쌓입니다. 이건 당신의 부나 건강, 자유, 새로운 인연에 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일이죠. 예전의 나를 극복하면 우리는 딴 사람이 됩니다. 이때 과도기가 존재해요. 저는 이 기간을 진공 상태라고 부르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내면 작업을 초지일관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을 믿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포기하죠.